우리한테 가장 많은 선수를 보내신 분은 프로가 아니 세미프로입니다. 세미프로인데 GTF 거기 선수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한 7년 전에 저한테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1시간 반 강의 받았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세미프로가 돼서 애들 지도를 하다가 예상하게 나니까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전부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밑에 그냥 막 몰려듭니다. 가르쳐 달라고 오는 애들이. 그래서 자 이제 집중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집중력은 모든 멘탈 트레이닝은 어디로 가느냐? 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중력이라는 건 뭡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요인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요인에만 몰입하고 그거 하는데 어제 저녁 아버지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주의사면이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에만 몰입하는 것을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 쉽지 않다 이거죠. 또 더군다나 결정적일 때 이 지휘 집중을 하는 데는 적절한 단서를 선택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각 운동과 지각 운동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에서 포핸드 스트로크를 하면은 클로즈 스탠스, 백 스윙, 그다음에 레벨 스윙, 그다음에 왼쪽 무릎에서 임팩, 치고 싶은 방향으로 끝까지 스로우 폴로우. 이게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의 운동 수행 방법입니다. 그때 선수가 백 스윙이 됐나, 레벨 스윙이 지금 되고 있는가, 임팩트 왼쪽 무릎에서 되는가, 스로우 폴로우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피니쉬를 제대로 하는가. 자기가 그 동작을 할 때, 성공적인 동작을 할 때 필요한 요인, 모든 신경을 쓰면서 하는 운동을 지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지각 운동을 하면, 시합장에서 지각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각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테니스 선수가 시합하면서 이게 되는가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운동이냐? 감각 운동을 해야 됩니다. 테니스 선수는 시합장에 나가면 볼이 날라오면 이 백스윙 동작이 뛰어가면서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뭘 보니까 눈은 볼을 보고 집중하고, 그리고 머리는 뭐 생각해요? 지금 상대가 어디로 움직이니까 어디로 볼을 보낸다 생각하고 땅 치는 거예요. 감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감각 운동. 골프는 준비 단계에서 지각 운동을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그래서 볼 뒤에서 보고 이걸 보고 다 한 다음에 버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민다 다 집중을 하고 마지막에 딱 순간이 되면 감각 운동. 마지막에는 볼만 보고 감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감각 운동과 지각 운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감각 운동과 지각 운동. 그래서 실제 시합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지각 운동을 하면 안 되고 감각 운동을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에 집중을 한다. 마지막에 루틴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루틴을 만들어 한다. 그 다음 보지. 이 마지막 볼이 들어간 장면, 마지막 장면에 나이키 마크 나오죠. 마지막 장면에. 요것이 지금 2억짜리 그 선전 광고가 됩니다. 2억짜리. 요거 마지막 골 들어가는 게. 이때 타이거 우즈는 진짜로 집중력이 완벽한 거죠. 완전 몰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취핑을 해서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주의 집중은, 골프에서 집중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집중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 첫째로 넓은 외적 집중입니다. 넓은 외적 집중. 이거는 상황 판단에 이용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샷을 딱 드라이브 치기 위해서 섰을 때 지금 라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린이 어디에 있는데 거리는 얼마 되니까 볼 어디 보내야 세컨샷이 좋다. 그럴 때는 넓은 말 그대로 넓은 그다음에 외적 내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몸 밖은 외적인 거예요. 자기 몸 밖에 외적.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는데 광의의 외적주의 집중을 합니다.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이게 지금 50m 피칭샷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걸 몇 번을 가지고 어디를 제과 치니까 실패했고 어디인가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과거의 경험을. 내적은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과거의 경험, 머릿속에 있는 일이죠. 과거 이렇게 돼봤고 저렇게 돼봤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50m일 때는 채를 어디를 잡고 어디까지 백스윙 했다가 임팩트 스로우를 어디까지 하니까 50m 붙다. 그런 생각. 그럴 때 분석 및 계획 수립할 때 쓰는 것이 광의의 내적 집중이 됩니다. 수행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동에 쓰는 거죠.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넓은 내적 주의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이제 정해졌어요. 50야드니까 피칭에, 그립의 앞쪽을 잡고 백스윙을 L자까지 갔다가 임팩트하고 스루 폴로를 충분히 한다. 그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마음이 자꾸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인 상태를 조절을 함으로써 심리적 연습을 좁은 내적 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됐으면 완벽이 되면 여기까지는 지각 운동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감각 운동입니다. 마지막 감각 운동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볼 어디 보내기는 다 미리 준비됐고 이제 볼만 서 있는 볼에만 집중하고 때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좁은 외적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집중은 여기 하나 더. 주의 집중은 이렇게 네 가지로 돌아가면서 전환하면서 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골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돌아가면서 주의 집중을. 근데 이 주의 집중을 줘야 하는 요인들은 주의 산만 요인이에요. 주의 산만 요인. 주의 산만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관중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하는 외적 요인. 근데 재미있게도 주의 산만 요인은 이런 외적 요인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게 내적 요인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이상한데? 이게 더 크죠. 수행제 내적 요인. 근데 어떤 때는 이거 하나만 적용하고 어떤 때 이거 하나만 적용하고 어떤 때는 대개는 동시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외적 단서, 관용의 소음, 사진 출연, 상대 선수의 욕설, 코치의 지시나 설명. 이런 외적 단서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면 집중력이 높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릴 때 국가대표 양궁 선수 중에 박성현 선수. 이 선수들은 요즘 지금 내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대표 선수 중 선발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양궁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가 30명입니다. 남자 30명, 여자 30명. 기술적으로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걔네들은 실상 올림픽에 출전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게 국내 선발전이에요. 선발전. 그런데 그 선발전을 하는데 박성현 선수 우리가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선발전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태릉 선수촌의 양궁 연습장 옆에 건물을 새로 짓는데 그날따라 막 기자재가 들어오고 막 떨어지고 요란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선발전 마지막 하는데. 그런데 양궁협회 부회장님이 오보더니 이건 뭐냐 이게 양궁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건 이것뿐 없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다 선발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누구 책임질 거냐 막 소리 질러가지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러고 이제 조용한 데서 하는데 박성현이 보고 저희 감독이 와서 야
너 저 소리 때문에 어떻게 잘 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나 짐이 막 쏟아지는 소리인데 짐이 뭔데요? 걔는 여기에 집중해서 집이 쓰러지든 짐이 부서지든 전혀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미 몰입이 돼. 외적 단서에 전혀 없이 자기 속에만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외적인 요인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집중이 이미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내적 단서, 기술 동작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신체 역적인 중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또 과거에 지나간 사건, 또 앞으로 일어날 것 등등 엉뚱한 거 생각하면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저해 요인이다. 그다음 또 피로는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됩니다. 집중에 피로. 따라서 피로한 상태가 되지 않아야 돼요. 피로한 상태가 안 되려니까 뭘 하는 거예요? 피트니스를 하는 거죠. 체력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은 필요해지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스코어 안 나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동계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시키는 겁니다. 체력을 완벽하기 위해서. 최경주 선수가 우승하던 해, 첫 번 우승하던 해에 제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라운딩 하는 걸 4라운드를 계속 제가 갤러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최경주 선수는 원래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체력 훈련을 거기 와서 그것도 딸려서 자기가 가졌던 체력이 딸려가지고 거기 와서 그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핏물 나는 체력 훈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PGA에서 견뎌내려면 체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체력은 바로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결정적 단서 지각의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적정 학성 수준을 파악하는 거. 이거 얘기는 뭐냐면,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럼 중간인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마다가. 이게 이제 이 각성 수준은 뭘로 측정한다고 그러냐면 불안 수준으로 측정합니다. 불안 측정기로. 아까 여러분 측정한 거도 이제 그걸로 이제 점수로 되는데 30점, 40점, 50점, 6점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점부터 40점대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40점부터 50대, 어떤 사람은 50부터 60대.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의 적정 각성 수준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이건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나올 테니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호흡 집중 훈련. 요거는 이제 실제 실습을 읽어보면 하고, 지금 이제 요 퀀텀 점프를 통한, 큐 점프를 통한 집중력 훈련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할 겁니다. 그다음. 이건 호흡 집중 훈련인데, 이건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다음.